GPT야. 네,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 얼마 전에 그 애프터스쿨 나나네 집에 그 강도가 침입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어. 그거 관련해서 검색 좀 한번 해봐. 애프터스쿨 나나 씨의 집에 침입한 강도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는 소식이에요. 30대 남성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나나 씨 집에 들어가 위협을 가했다는데 피고인 측은 강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 중이고 다음 공판은 3월 10일로 예정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미친 이 강도 새끼가 말하는 소리가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는데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한 애프터스쿨 나나. 어이가 없네. 여전히 이뻐요, 그죠? 그리고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 대해 지금 보시면 캡처를 잘못해가지고 경찰이 혐의 없으면 결정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나나를, 자, 지금 보시면 이 나나네 집에 침입한 이 강도 새끼가, 이 강도 쉐끼가 지금 역고소를 한 거죠. 나나를 지금 고소했어요. 지금 피해자인 나나를 고소한 거죠. 그래서 불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각됐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범인 새끼가 피해자를 고소한다? 이게 뭔 소리야? 좀 왜 이래?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요. 듣는 것만으로도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결국 경찰 쪽에서는 나나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애초에 피해자인 사람이 도리어 그런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죠. 어쨌든 나나 씨는 여전히 예쁘고 또 법적으로도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행이긴 해.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검거된 강도 A씨는 지난해 12월에 구치소에서 나나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를 봤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아니 나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 범인 새끼도 개새끼지만 이 판사 새끼들이 문제야. 요즘에 이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내는 거를 요즘 보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많아. 사람을 죽여는 3년밖에 구형을 안 한다든가, 뭐 음주운전이라고 뭐 형을 줄여준다든가, 어이가 없네. 반성문 썼다고 뭐 형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미친 짓을 자꾸 하니까 가해자 새끼들이 자꾸 우리도 희망을 갖고 우리도 고소하면 충분히 피해자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지금 이딴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 아니겠어?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죠.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정말 피해자가 오히려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네요.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피해자가 불안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판사들만큼은 AI로 다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사실 AI가 요즘 우리 인간들한테 위협이 되잖아. 근데 가끔 이런 거 보면 인간보다 AI가 낫구나, 인공지능이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편견이나 이상한 판단이 끼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AI가 객관적으로 판결하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그 나름대로 또 윤리적인 문제나 한계도 있겠지만 최소한 말도 안 되는 판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불안해지는 상황은 좀 줄지 않을까 싶네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은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 당시 상황과 나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다시 조사했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강도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구리시 아천동의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을 했구만. 이를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아니 지금 목을 조르는 행동을 지가 해놓고서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거야? 미친 어이가 없네. 또라이 새끼 아닌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까지 했네.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야 이거 이런 상황에 지금 몸싸움을 안 벌이면 말이 되냐? 나 같았으면 진짜 흉기로 찔러 죽였을 수도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몸싸움을 벌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고소장을 냈다고? 그 새끼가? 와.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의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같았으면 죽였어. 진짜. 야, 생각을 해봐. 내 엄마를 지금 막 목을 조르고 있어. 근데 그러면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아우, 저 죄송한데 나가주시겠어요? 여기 우리 집인데 꺼져주시겠어요? 하면 걔가 꺼지겠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몸싸움을 피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족을 지키려는 게 본능적인 반응일 텐데 그걸 가지고 가해자가 되레 고소를 한다는 건 정말 황당하죠. 그래도 결국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줄어들면 좋겠네요.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아까 그 새끼죠,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자, 거짓말이 지가 한 행동에 자동으로 대해서 나와. 부인했다 그 얘기죠. 의정부 지법 남양주 지원 형사 1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나나자택에도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라고 분명히 아까 나왔죠. 나나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까 목을 졸랐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범인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고 했을 뿐 강취의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흉기가 있었다고 분명히 나왔고요. 흉기를 들고서 했다고 분명히 나왔고, 그리고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다? 아니 엄마 목을 조르고 있는데 그게 일방적 구타냐? 어이가 없네. 미친 새끼 아니야? 그리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고 절도만 하려고 했다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이고 저희 집 오셨네요. 아, 저희 집 빈집인 줄 알고 오셨군요. 그럼 절도만 하고 가세요. 이래야 돼?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 강취의 의도가 없는 거를 피해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무슨 스카우터 달려있냐, 우리가? 여기 전투력 딱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지금 물품만 가지러 온 거지, 이렇게 강도짓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구나.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군요. 털어가세요. 이래야 되냐? 미친 소리라고 앉아있어.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한마디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야, 이제는 이제 칼 들고 설치는 새끼들도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해자한테 너무 후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말이야, 가해자를 위한 나라야. 가해자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판사, 변호사, 검사, 항상 보면은 이 가해자들이 위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들이 이렇게 설치지. 김 씨도 흉기는 피해자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주장을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빈집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게 지금 이 말이 정상 참작이 된다고 지금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네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다는 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참 황당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나 인식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흉기 있는 지문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니 지문이 나나께 나오던 짙게 나오던 어쨌든 간에 지가 지금 침입한 거 아니야. 나나 엄마의 목도 졸랐다며. 미친 거 아니야.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뭐 나나가 얼마만큼 이 범죄자를 때렸는지 또는 뭐 피해를 입혔는지 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 우리의 일반 사람의 상식에서는 어쨌든 간에 남의 집에 침입을 했으면 쳐맞던 칼을 찔리던 어쨌든 지가 가해자지. 지가 뭔 짓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사람 봐가면서 싸우냐? 아니 솔직히 나 같아도 집에 뭐라도 때릴 게 있으면 그거 갖다 때리지. 지금 범죄자가 지금 집안에 와서 지금 흉기를 휘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맨몸으로 싸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설사 나나가 조금 심하게 구타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당방위야. 우리의 입장에선 그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데가 나나네 집이잖아. 그러면 저 새끼가 먼저 침입을 한 거고 먼저 강도짓을 하는데 나 진짜 판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켜본다. 진짜 너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가해자가 무슨 반성문을 썼다느니 또는 가해자가 생계가 어려웠다느니 이딴 개소리 떨면서 형량 낮춰주고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국민 신분고 한번 울려가지고 판사 한번 청문회에 세워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정말 듣고 있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상황이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집에 침입당한 피해자가 정당방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상식과 정의에 맞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좀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네요.